자, 그래서 이제 규모를 알아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기들을 가지고 대략적인 저 항들의 사이즈를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크기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지도 않고. 하지만 이제 짐작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이 항은 큰 항이구나. 아, 이 항은 복잡해 보이지만 작은 항이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크기만 한번 대충 보면 이제 어, 자, 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요 항은 조금 재미있는 항이긴 해요. 요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자세히 보면 요 이제 어, 뭐랄까 이제 요건 이제 라그랑지안 변화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거를 디테일하게 다시 써보면 어, d 잠깐 픽스를 할게요. du dt는 어, du dt 플러스 u du dx 플러스 v d u dy 그리고 플러스 w du dz죠. 그래서 사실은 요 네 항들이 더해진 항이에요. 그래서 딱 한 개만 가지고 이제 규모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각각의 규모를 다 봐야 되는데 이제 요 녀석은 보면 U가 T로 나눠진 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U는 대략 10m/s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변화율도 그래요. 실제 U 값도 그렇지만 그래서 얘를 보면 U가 오버 U를 T로 나눈 정도의 어떤 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죠? 요 항은 보면 이제 어떤 형태냐면 요 항은 U가 곱해져 있고 거기를 U가 또 하나 있고 그거를 X로 나눈 항이죠. 그래서 뭐 U나 U의 변화율이랑 크게 같으니까 U 곱하기 U 곱하기 U 곱하기 U 나누기 X는 뭐죠? 수평 방향의 거리죠. 그래서 수평 방향의 스케일 L이죠. 그래서 저 값은 U 제곱 나누기 L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항도 이제 사실 보면 V, U, Y지만 V나 U나 똑같이 수평 방향의 속도니까 같은 스케일인 U의 스케일을 갖고 그렇죠? 크기만 이제 규모만 볼 때 그리고 Y 방향의 변화지만 이제 X 방향 수평 방향의 변화는 스케일이 L이었죠. 저기압이 뭐 남북 방향으로는 납작하고 뭐 동서 방향으로는 길쭉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꽤나 균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Y 방향으로 가도 동일한 규모인 L의 규모를 갖겠죠. 그래서 요 두 텀은 요 텀과 요 텀은 이제 스케일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요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면 얘는 이제 연직 속도는 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W U 그렇죠? U의 변화니까 Z 방향의 변화는 연직 방향의 변화니까 H 우리 대륙권의 두께 정도의 스케일을 갖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갖는 어떤 값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녀석은 이제 가장 이 중에 가장 큰 스케일을 갖는 녀석 이게 뭐 이제 슬레이브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뭐다 적어 놓을게요. 뭐 이제 U 오버 T거나 혹은 U 제곱 L이거나 혹은 W U 오버 H거나 요 중에 가장 큰 값을 갖는 녀석이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맥스. 전 공간이 없어서 연직으로 적지만 수평방향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요 중에 가장 큰 스케일이 요거의 스케일을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T 자체가 T는 뭐였죠? 사실은 아까 T 자체가 사실은 L 오버 U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 T를 요걸로 바꿔주면 요거랑 요게 스케일이 같게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t 대신 요게 들어가면 u가 위로 하나 더 올라가서 u 제곱이 되고 l은 여기 들어가니까 요거랑 스케일이 같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사실 스케일이 사실 같아요. 그리고 요것만 이제 스케일이 좀 다른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텀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텀을 보면 공간이 좀 없어서 이로 끄집어 볼게요. 자, 보면 이제 이 텀은 우리가 이 오메가 사인 P는 F라고 하기로 했죠. 그리고 얘는 F 짝꿍, F 스타예요. 뭐 스케일은 똑같겠죠. 사실은 뭐 사인 P나 중위도에서 사인 P나 코사인 P나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녀석은 F의 이 녀석은 좀 공간이 없어서 이거 끌어낼게요. 얘는 F V니까 이제 바람 풍속 수평 방향의 바람 풍속 규모를 갖겠죠. 그래서 F U의 스케일을 갖겠죠. 그렇죠? 이 녀석은 이제 F W의 스케일을 갖겠죠. 그렇죠? 크기만 따지면 우리가 이제 요 녀석들은 대충 이제 값을 앞에서 정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은 뭐죠? UW니까 UW의 스케일을 가질 거고 R은 뭐죠? R은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죠. 근데 이제 뭐 연직으로는 뭐 지표면상에서는 뭐 우리가 이동해봤자 뭐 10km 정도 연직으로 이동하지만 이제 지구의 이제 중심으로부터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6,400km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간단하게 대략 10,000km 정도의 스케일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A라고 적을게요. 지구 반경은. 얘는 스케일이 이제 U, W, A의 스케일을 갖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역시 탄젠트는 뭐 중위도에서 거의 1에 가까우니까 이제 U, V의 스케일을 가져요. UV니까 수평 방향 바람 두 개니까 U 제곱 정도의 스케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A 정도의 스케일을 갖고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스케일로 따질 때 이제 로분의 델타 P 그리고 X 방향으로 한번 나눴으니까 이제 L 그렇죠? 스케일을 갖겠죠. 마지막으로 얘는 뮤 자꾸 뮤라 그러네요. 뉴예요. 뉴. 제 발음이 안 좋아서 뉴에다가 이거 뭐죠? 사실은 이것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이게 중요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지울게요. 이거는 좀 지우고 이제 얘도 조금만 들여다볼게요. 이거 보면 라플라시안 U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 D 제곱 U X 제곱 그렇죠? 플러스 D 제곱 U Y 제곱 플러스 D 제곱 U Z 제곱이죠. 그렇죠? 색깔이 눈이 더 아프네. 뭐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요 세 텀의 합인데 결국은 이 중에 가장 큰 텀이 짱 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요 스케일은 이제 U를 X로 두 번 미분 그러니까 U의 L 제곱 스케일 가지고 이 녀석도 U의 뭐 Y 방향도 L로 스케일이니까 U의 L 제곱 스케일을 가지고 이 녀석은 하지만 이제 U의 Z 방향으로 미분했으니까 H의 스케일을 갖겠죠. 그래서 두 번 미분했으니까 H 제곱의 스케일을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 이 텀은 뭐 그냥 눈으로 봐도 L보다는 H가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작은 걸로 나눠준 이 녀석이 이 녀석의 스케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도미넌트하게 U 오버 H 제곱의 스케일이 이제 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근데 물론 이제 몰큘러 비스코시티라는 의미에서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을 이제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이런 해석이 사실은 옳은 해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책에서는 해요, 사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네들의 크기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각각의 요 기호들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아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적어 봅시다. 일단 이쪽에도 뭐 필요 없는 거 다 지울게요. 조금 하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얘네 규모 한번 볼까요? 이거랑 이거랑 규모 똑같으니까 뭐 둘 중에 편한 걸로 보면 되겠죠. 요걸로 볼까요? U가 10m/s고 이거를 어, 10의 5승 세크로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거의 스케일은 10m/s 나누기 10의 5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그리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렇죠?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한번 더 나눴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 정도 스케일을 가지는 이제 값이고 얘 한번 볼까요? 얘는 W는 뭐였죠? 1cm/s였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m/s라는 얘기죠. 여기는 10m/s니까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1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되고 그렇죠? 그리고 h로 나눠주면 h는 10의 4승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얘는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는 똑같겠죠.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그래서 결국은 얘의 도미넌트한 스케일은 이제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요 두 텀이 중요한 스케일이 되고 그 크기는 요 정도를 가져요.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규모로 볼 때 요 정도 스케일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 한 호더 낮은 얘가 얘네들을 잡아먹을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제 이해가 어렵고 하지만 그런 경우 좀 드무니까 이런 항이 있다고 칩시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크기 항이 있는데 이런 항이 와서 이 항을 다 잡아먹을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이게 한 10대 1 정도의 비율이 지금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크기의 항은 결국 이런 크기의 항하고 균형을 맞춰서 없어져야만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항은 조금 무시될 수가 있는 거죠. 규모 분석을 할 때는 적어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항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은 항이다. 하지만 뭐 내부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스케일이 요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이제 FU 이 녀석 할까요? 요거 이쪽을 좀 가져올게요. 가져올 수 있나 모르겠네. 안 가져지네요. 그냥 여기다 놓을게요. 네, 지우고 다시 쓸게요. 그래서 이 녀석은 FUSK를 가지는데 도대체 이 FU가 얼마만큼 대문자로 쓰기로 했죠. FU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크기를 갖는 녀석이냐 대충 해보면 이게 얼마였죠?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세크였죠. 그리고 얘는 10m per s 그러니까 10의 1승 m per s 그래서 마이너스 4승 1승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규모를 가지고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단위는 역시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자, 단위가 계속 같다라는 게 이제 보이죠. 왜냐하면 같은 이제 서로 바로바로 비교해서 계산되는 항이기 때문에 단위가 같아야만 계산이 이루어지겠죠. 미터랑 비교를 하려면 미터가 와서 붙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각 항들이 단위가 같아야만 된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산을 했을 때 뭐 이꼴 뭐다라고 나왔는데 이쪽과 이쪽이 단위가 다르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 어, 어, 음, 이제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굉장히 좋고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첫째 관문은 단위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단위가 같아야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물리, 모든 물리의 기초예요. 자, 뭐 조금 지루하니까 약간 잡서를 하면 옛날에 무슨 이제 파인만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죠. 그래서 파인만이 이제 어떤 사람의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그 세미나를 하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뭔가를 막 이렇게 유도해서 대단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인만이 그걸 한참 보다가 갑자기 막 놀기 시작하더래요. 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있다가 뭐 그냥 어,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화가 나서 파인만한테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당신은 왜 내 강의를 그런 식으로 대하냐라고 했더니 당신 여기서부터 단위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단위가 틀리면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쓰레기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일화긴 하지만 단위가 그만큼 중요해요. 자, 봅시다. 이제 FW 한번 볼까요? FW 여기 있는데 FW의 크기는 당연히 FU보다 작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너무 명백한 사실이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10-4승 W는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 퍼 세크니까 10-2승. 그래서 결국은 10의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죠? 6승이 나오죠. 6승 역시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제 앞으로 단위는 공간이 없으니까 안 적을게요. 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요항 한번 볼까요? 요항 한번 보면 요항은 가져올게요. 이제 UW니까 U는 10m, 요거는 10m per sec, 요거는 10-2승 m per sec, 요거는 10,000km 정도의 규모라 그랬죠? 그렇죠? 지구 반경 6,400km니까 뭐 6,000km니까 뭐 1,000km로 잡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1,000km로 잡긴 6,400은 너무 크죠. 그래서 10,000km 정도의 모도로 잡아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10의 1승, 10의 2승이니까 그래서 10의 1승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10,000km니까 얼마죠? 10의 7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10에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7승이 돼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승 나왔으니까 10에 마이너스 8승 오더를 가져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뭐 단위는 안 쓸게요. 똑같으니까. 얘도 한번 볼까요? 얘의 스케일은 u제곱이니까 이제 10의 2승 그렇죠? 그리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7, 그러니까 10의 7승이니까 나눠주니까 10의 마이너스 이제 5승 규모를 갖죠. 자, 그리고 이 녀석 한번 볼까요? 이 녀석 아까 요거 두 개 합쳐서 10의 마이너스 10의 3승이라고 그랬죠. 10의 3승이고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그리고 얘는 미터니까 나눠주면 미터 퍼 세크 제곱. 똑같이 단위는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10의 3승, 요게 10의 6승. 그렇죠? 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녀석 이제를 보면 이제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10의 1승이고 이게 두 개니까 이게 h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그러니까 h가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4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다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5 10의 1승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이제 10의 마이너스 12승 나오네요. 뭐 어마무시하게 작죠. 어마무시하게 12승. 그래서 이제 잘 비교를 해보면 이 항들의 크기가 대략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조금 깔끔하게 해서 단위를 조금 지울게요. 단위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공간이 없어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모두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가속도의 단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맞겠죠. 그렇죠? 제대로 했다면. 보면 제일 중요한 녀석은 이제 요 녀석과 요 녀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첫 번째 밸런스를 맞추는. 그래서 요 전향력과 이제 기압 경도력이 균형을 맞추는 형태가 첫 번째 모델. 요걸 우리는 직균 균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지오스트로픽 밸런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작은 텀이 이제 지금 균형을 조금 못 맞추는 약간 떨거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 아무리 큰 이제 두 개가 아무리 잘 이렇게 두 개가 아무리 잘 맞춰도 이제 이빨이 조금 이제 여긴 너무 잘 맞는데 이제 사실은 살짝 속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이제 한 오더 작은 애들이 맞춰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가속도 부분이 맞춰주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준지균 이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제 요항을 다루게 돼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요항이 가장 큰 균형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기본적인 이제 규모 분석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뭐 일단 항들이 어느 정도 규모라는 걸 대충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비우고 이제 보면 여러분들 홀튼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이제 홀튼 책의 테이블 2.1하고 2.2를 제가 따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했던 방정식이 그대로 있고 그렇죠? 여기 살짝 이제 오타가 있어요. A가 아니라 사실은 지구 반경이 아니라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R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직은 A로 안 바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정식은 우리가 유도한 방정식과 동일하죠. 여기는 뭐 귀찮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 사실은 뮤의 자꾸 뮤라고 그러네. 뉴예요. 뉴의 유 요거는 뉴의 라플라시안 V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항들이 있을 때 이런 방정식을 가지고 크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이유가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요 과정이에요. 이걸 찾는. 그래서 보면 C-3승, C-3승이 2 이제 전향력하고 이제 기하경도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작은 오더가 이제 요 가속도항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요 전향력하고 기하경도력이 이루는 균형을 지균균형이라고 하는데 그 지균균형을 이루고 남은 그 떨거지항 이제 비지균항이라고 불러요. 그 비지균항이 바람의 가속을 가져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왜냐 다른 항들이 왜 안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다른 항들이 이제 걔네들을 움직일 만큼의 규모가 되지를 못하죠. 제일 큰 게 이제 요항인데 요항조차도 이거보다 한호도 작기 때문에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모 분석을 해서 각 항들의 크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간단히 이런 식으로 각 항들의 크기를 알아보는 이런 방식을 규모 분석이라고 해요. 스케일 어널리시스 영어로는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딱 연직 운동 방정식만 딱 하고 끝낼게요. 자, 그래서 연직 운동 방정식을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서 보면 아까랑 같은 작업동에서 이게 UWL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FU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U제곱 V제곱이니까 그냥 U제곱이고 A로 나눠졌으니까 U제곱 A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역시 R이 맞겠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U제곱 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가 조금 다른데 이게 델타 P 똑같은 델타 P 여기도 뭐 델타 P이긴 하지만 얘는 이제 연직으로 프레셔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Z가 대륙권의 깊이라고 생각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10의 4승 미터 그러니까 10km라고 생각을 하면 대륙권 깊이만큼 움직였을 때 연직으로 프레셔가 변하는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10헥토파스칼 이렇게 변하진 않겠죠. 왜냐면 1000헥토파스칼에서 200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지니까 거의 800헥토파스칼이 변하는데 5도로 따지면 이제 1000헥토파스칼 규모가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는 델타 P가 여기서처럼 델타 P가 아니라 여기서는 델타 P를 썼지만 사실 델타 P가 아니라 여기서는 실제 프레셔만큼이 움직여요. 그래서 1000헥토파스칼만큼이 바뀌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10의 5승 파스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10이고 10이니까 뭐 9.8이지만 5도로 따지면 10이죠. 얘도 그러면 이제 다 똑같고 이제 h제곱분의 얘는
new u였으면 h제곱분의 new w겠죠. w 관련된 텀이니까. 그렇죠? new 라플라시안 w였습니다. 그렇죠? 라플라시안 텀 중에서 h 제곱으로 나눠지는 게 가장 큰 텀이었고, 그래서 대표적인 텀은 이 텀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그 값을 넣어보면 똑같이 UWL 넣어보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오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얘가 이제 처음 계산해 보니까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이제 프레셔, 전체 프레셔에 밀도로 나누고, 그렇죠? 밀도로 나누고 이걸 H로 나눴어요. 그래서 요거는 10의 5승 파스칼이고, 이제 밀도로 나누면 밀도는 대략 1이니까 밀도까지 나눠주는 것까지 해서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나온다는 거 아까 제가 증명해드렸죠, 그렇죠? 증명까지는 아니고 뭐 확인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요 두 텀이 대략 요 스케일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H로 나누면 얘를 H는 10의 4승 미터니까 단위는 미터 하나 날라가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고, 그 크기는 10의 1승 규모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10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중력 가격도 10이 나오고, 얘는 10-15승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수평 방향보다 연직 방향 방정식을 보면 그래도 수평 규모 운동 방정식은 10-3승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오더인 녀석이 존재해요. 10-4승. 그래서 아주 한 개나 두 개의 텀, 이제 두 개나 뭐 이렇게 몇 개의 텀에 편향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연직 운동 방정식을 보면 겁내 편향되어 있어요. 보면 11-7승, 11-3승, 11-5승인데 갑자기 10이에요. 오더가 10. 얘도 오더가 10. 그러니까 이 둘이 균형을 맞추고 다른 애들이 끼어들 이제 여력이 거의 없어요. 이 둘 사이에 균형이 너무 튼튼한 거죠. 왜냐면 그 다음에 큰 오더가 이제 10-3승인데 얘보다 오더가 4개나 낮죠. 그러니까 10,000분의 1 작은 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균형을 맞추고 그 남은 찌끄러기가 이제 10,000분의 1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균형이 너무 강력해서 이 두 개만을 가지고 그냥 연집 방정식을 퉁쳐버려요. 그래도 이제 오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사실은 균형을 이룬다 라고 방정식을 써도 무슨 얘기냐, 진짜 무식하게 보이지만 다른 애들은 다 0이고 마이너스 로분의 1 dp dg 그리고 마이너스 g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 0이라고 치면.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dp dg는 좀 이제 이항하고 이제 좀 정리하면 마이너스 로 g다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죠.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 그렇죠? 요 정력학 평형이 기본적으로는 요 스케일 분석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정력학 평형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다른 항들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시 방정식계를 처음 시작할 때도 요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요 정력학 평형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해서 한번 끊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요 정력학 평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원시 방정식계에 쓰이는 운동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정역학 평형이 어디서 나왔는가? 결국은 이 규모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걸 베이스로 다음 시간에는 원시 방정식계 운동 방정식들을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